자, 이번 시간에는 한 글자 다르게 표현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이라는 글자가 변형되기 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쓰시죠. 다양한 자음 모음을 연습해 보셨으면 그것을 한 글자를 다르게 표현하기에 응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비읍과 보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미음을 다르게 표현, 또 비읍을 동그랗게, 봄이라는 표현을 해주시기 위해서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빈 공간을 놔둔 것은 여기에다가 형상화를 해주기 위해서 비읍의 오를 연결해 주면서, 비읍이 정상적인 비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캘리그라피에서는 이렇게 뭔가 봄의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것을 형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씨에 형상화를 넣어 주시면 이렇게 화분에 새싹이 돋아난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고요. 비읍을 고개를 살짝 비스듬히 해주시고, 오가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면 왼쪽으로도 한번 치우쳐 주시고, 미음이 각각 떨어진 획이 공존했으면 약간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해서 웃는 얼굴에 미음을 해주셨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을 해서 살짝 사선으로 이 부분이 길이감이, 획의 길이감이 살짝 다르게 표현해 주시고, 봄, 그 다음에 꽃의 느낌으로 오면서 화분의 느낌을 주는 거. 비읍의 각도를 내가 왼쪽으로 기울기를 주느냐, 오른쪽으로 기울기를 주느냐, 또는 회계의 느낌을 다르게 표현하느냐, 형상화를 넣어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상중하로 놓고 봤을 때 자음의 부분의 기울기를 다르게 해주냐, 모음의 기울기를 다르게 해주냐, 또는 받침이 되는 자음의 크기를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 새싹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봄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봄과 어울리는 글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의 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씨 옆에 작은 새싹이나 하트나 꽃잎 같은 부분은 내가 최대한 붓끝을 세워서 얇게 표현하실 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얇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하실 때는 얇은 펜을 이용해 가지고 따로 그림을 그려주신 후에 색을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연한 파랑, 연한 녹색, 연한 핑크, 노란색 정도로, 이 정도는 물감을 꺼내지 않고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색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자, 봄에 대한 표현으로 작은 하트를 그려준 곳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든지, 새싹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봄의 기운을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넣지 않고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글자를 표현해 볼게요. 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별의 변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읍의 변형, 여의 변형, 리을의 변형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면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상상하시면서 처음에는 따라쓰기를 하시지만 내가 변형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더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비읍,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그 다음에 여, 떨어진 획과 연결된 획, 그 다음에 우리 선연습에서 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자,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아지는 형태의 느낌으로 별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비읍의 변형 살짝 얇게 해서 연결을 한번 해주시고, 두껍게 열을 해주시고, 위쪽을 긴 획을 해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는 얇은 선으로 별을 표현해 주시고, 자, 여기에도 별을 표현해 주시고,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위쪽이 넓으면서 아래쪽이 살짝 구도가 내려오는 형식이긴 한데, 이렇게 선을 놓고 봤을 때 위로 뻗어나오는 획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자, 뻗어나오는 획, 이런 식으로 조금씩 뻗어나오는 획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고개를 이제 이쪽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살짝 한 번에 와서
연결되는 여의 획을 이렇게 한 번에 와주시고 또 한 번에 살짝 들어주시면서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내려왔죠. 별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다가 별을 표현해주면 조금 더 사선의 느낌으로 글자를 표현해 준 거예요. 별. 살짝 정직한 별을 한다면, 자, 여의 부분이 획이 각자 떨어지게 표현을 해주시고, 리을의 획도 각자 떨어지는 획처럼 끝에다가는 살짝 이런 식으로 별과 어울리게 별을 살짝씩 그려주잖아요. 이런 획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얇은 펜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펜들 중에서 이런 유성 펜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붓펜으로 표현하는 별보다 약간 이런 펜으로 표현해주는 선들이 더 얇기 때문에 붓펜으로 해주는 글자의 획을 방해하지 않는 선으로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얇은 펜, 유성, 수성 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유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가 물감으로 채색을 했을 때 선이 번지지 않으니까 깔끔한 면이 있고, 수성으로 얇은 펜을 해줬을 때는 물감을 하게 되면 번지는 효과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번지는 느낌이 좋다 하시면 수성을 쓰시고, 나는 테두리가 깔끔하면 좋겠다 하시면 유성 얇은 펜을 쓰시면 좋아요. 항상 이렇게 글자에 들어가는 포인트 되는 작은 그림 같은 경우는 글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으로 그려주셔야지, 글자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새까맣게 표현되는데 그림까지 검은색 테두리가 새까맣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글씨에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포인트들은 작은 느낌으로 귀엽게 또는 선이 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별 같은 경우도 비읍의 느낌을 각자 다르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를 왼쪽으로 기울였냐 오른쪽으로 기울였냐 느낌, 그 다음에 리을의 느낌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줬느냐의 느낌. 자, 이런 경우도 리을을 위쪽을 크게 해주느냐 아래쪽을 크게 해주느냐 이런 느낌에 따라 틀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꿈. 우리 꿈이라는 글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도 꿈이라는 글자를 좋아하고, 꿈의 변형 같은 경우는 약간 원리만 아시면 꽃이라는 글자를 변형하실 때에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반복되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로 글자를 나누어서 생각하실 때 상중하의 기울기를 어떻게 다르게 해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세요. 자, 쌍기역 우리 쌍자음의 변형에서 배웠잖아요. 작고 크게 했느냐, 크고 작게 했느냐, 또는 얇고 기울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느낌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가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웃는 듯한 중간을 떨어뜨려서 이런 느낌으로 할 건지 연결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꿈을 쌍기역의 변형에 따라 다르고, 이 획에 따라 다르고, 미음의 변형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래서 꿈 같은 경우도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웃는 얼굴의 꿈, 그 다음에 꿈을 담는다 할 때 담는 그릇의 느낌을 하는 받침이 되는 미음을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미음의 획이 떨어졌느냐 붙였느냐 이런 느낌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글자. 복도 많이 쓰거든요. 행복의 복,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을 많이 쓰는데,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연결된 획을 위쪽을 넓게 해주느냐 아래쪽을 넓게 해주느냐, 고개를 숙였느냐 들었느냐, 획이 붙어있고 떨어져 있는 획이 반복되느냐. 보시면 이 받침이 되는 기역의 느낌도 각자 다르게 해주시고, 오에서 떨어지는 기역의 획이 정직하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오보다 살짝 비스듬하게 다른 획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아요. 복이라는 글자는 복을 준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좋겠죠. 복.
고개 기울기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한 글자씩 놓고 쓰는 것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앞에 행복이 붙는다든지 복 받으세요라든지 뒷문장이 붙는다든지 또는 조사와 함께 사용되는 글자로 쓸 때 점차 글씨의 획이 늘어나면서 글씨가 속도감이 붙고 글씨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한 글자의 기본기를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고, 내가 따라쓰기 한 것보다 나는 더 다양한 한 획을 연습하고 싶다 하시면 연습장을 펼쳐 놓으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색다른 글씨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색다른 글씨체를 계속 쓰시다 보면 처음에 그 글씨가 굉장히 색다르게 표현되는 게 뿌듯하고 발견되는 그 느낌이 재밌으시거든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쓰시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의 획에서 자주 쓰는 획들이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런 획들이 나중에는 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글자의 표현으로도 가시면, 우리 아까 이제 복에서 행복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히읗에 우리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희응의 변형 한번 볼게요. 희응 변형 그때 하셨으니까 살짝 각도가 틀린 이런 획으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등분으로 놓고 보면 왼쪽으로 치우쳤냐 오른쪽으로 치우쳤냐의 그 느낌으로 이런 이응이나 하트나 이런 획들은 최대한 붓끝을 세워서 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A가 되는 획도 이 획이 위치가 다르죠. 처음에 시작되는 위치,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고, 행, 복, 행복이라는 글자를 눈여겨보시면, 자, 이 부분의 애 부분도 살짝 기울기가 다르지만 이 부분에 O와 기역의 각도가 살짝 벌어져 있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서 해주시고, 또 행복의 머리 부분을 하트로 표현을 해서 두껍게 내려오겠다. 행. 그 다음에 교차되는 선을 해서 크기가 다르게 연결하고 싶다. 이응은 우리 원형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살짝 고개를 다르게 해주시고 두껍게 내려오시고 두껍고 얇게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또 행복. 그 다음에 획의 느낌에서 살짝 얇게 둥글게, 이응 부분이 더 두껍게 하시면서 받침이 되는 것은 얇게, 복은 키가 크게 이렇게 내려와 주시는 것도 괜찮고, 자, 이런 부분 얇은 펜이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얼굴 표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획, 희응의 부분 중요해요. 얇게 표현해 주시고 얇게 표현해 주시고, 자,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행복의 얼굴 부분을 크게 해주고 받침을 얇게 했다면 이 부분은 얼굴은 작고 받침을 크게 해줬죠. 이렇게 행복의 느낌을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색을 칠할 수 있는 이런 색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했으니까 그 선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습이지만 연습도 내가 꾸민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정성으로 행복. 그 다음에 획을 보세요. 두껍고 얇고 얇으면서 또 두껍게 연결되는 획, 얇았는데 두껍게 마무리되는 느낌. 두께감 조절을 하시면서 보세요. 얇고 두껍고 얇고 두꺼웠는데 얇게도 한번 해보시고, 얇게 이쪽 왼쪽 행복을 보시면 처음 획이 얇고 두꺼웠으면 다른 획은 두껍고 얇고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개가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였으면 왼쪽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또 얇게 이렇게 획이 여기 두께감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말했듯이 여기에 나오는 뻗어 나오는 획이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끝까지 정성을 주지 않는 획으로 나오시면 정성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이런 획도 최대한 내가 흘림체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조절을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이런 획들이 나와 주셔야 나중에 보면 좀 필력이 예쁘게 나오게 보이니까 이런 거 신경 써주시면서 연습해 주세요. 행복의 변형, 희응의 느낌을 각자 다르겠고 복의 느낌을 다르겠고,
하나는 정사각형이었다고 하면 하나는 직사각형의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감사의 느낌을 볼게요. 감사. 우리 감사합니다 할 때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살짝 기억을 고개 숙이듯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음, 감사, 감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선을 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뻗어 나오는 획이 하나 있었고 살짝 뻗어 나오는 획이 있죠. 이런 획 있는데 이런 살짝씩 뻗어 나오는 획 괜찮아요. 그리고 감이라는 글자에서 기역 옆에 아 옆에 미음이 들어갈 자리를 항상 남겨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기역에 아가 기역 이런 느낌으로 반듯하게 오고 미음이 이렇게 오는 것보다, 기역에 아가 기역보다 높게 올라가면 당연히 빈 자리가 있죠. 거기에 들어갈 공간을 남겨두시는 연습을 하면서 쓰시면 글자가 나중에 쓰실 때도 항상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쓰면 대부분은 기역 옆에 아가 기역하고 똑같은 획으로 느낌으로 나오거나 또는 더 길게 나오거나 이래요. 감사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보다 항상 기역 옆에 아가 더 높게 가고 빈 자리에 넣어줄 공간을 항상 넣어주면서 감사, 감사 하면 감사의 시옷이 이렇게 아 옆으로 살짝 파고들듯이 들어와 주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쓰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 있죠. 이 공간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클수록 글씨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리 잘 쓴 필체를 하더라도 예쁘게 보이는 효과는 없어요. 서로 붙어 있게 쓰는 게, 처음부터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글씨를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붙어 있지 않은 이런 느낌의 글씨 연습을 글씨에 덩어리감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덩어리감을 잘 주는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글씨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되세요. 자, 처음에는 이 부분의 획을 높이 세워줬으면 이제 기역의 획을 살짝 길게 해주고 아는 살짝 낮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길게 쭉 뻗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뻗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획, 내가 한쪽 아 부분을 높이 세워준 것처럼 다른 어떤 획을 이렇게도 뻗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옷의 느낌도 교차되는 이런 시옷의 느낌의 길이를 옆으로 길게 해준 획. 감, 사 이런 느낌으로 해준 건데, 어떤 획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획. 감, 사에서 이쪽 획을 살짝 감사의 아의 획을 여긴 또 길게 해줬죠. 이런 획.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보통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 선물의 느낌처럼 기역의 아 밑에 선물 느낌으로 그림을 살짝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감사.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 안에 약간 그림이 들어간 표현을 해주는 것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미음이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서 미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캘리그라피에서는. 그래서 형상화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림을 살짝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글씨의 형상화, 글씨 안에 글씨를 전달할 만한 그림을 넣어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아 부분을 연결해서 감 부분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감사. 나중에 이제 두 글자의 변형해서 합니다까지 연결해 주면 5글자로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연습한 감사에 뒤에 합니다만 붙여주면 되니까. 이 부분은 또 글씨를 쓰시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랑. 우리가 행복, 감사, 사랑이라는 표현을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이 정도로 2가지 정도 연습해 볼 거고, 시옷의 변형에서도 시옷의 두께감과 얇은 획이 있었죠. 아의 연습에 두께 교차되는 이런 획. 그 다음에 기역의 니은 이런 식의 느낌. 자, 아까 감사합니다의 기역 옆에 아 밑에 뭔가 들어올 것처럼 연습을 하라 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리을과 아 옆에 이응이 들어올 자리를 항상 해주세요. 자리가 보통 이렇게 자음과 모음 밑으로 받침이 되는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글씨 쓸 때 도움이 되세요. 항상 우리는 받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다고 해도 보통은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쓰기가 쉬운데, 항상 위쪽으로 살짝 공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캘리그라피 하면 배우기 전에 몰랐을 때는 이런 부분을 길게 늘어줘야지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음 부분을 길게 늘어주는 거, 흘림체 같은 것을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쓰시다 보면 이렇게 모음이 짧을수록 예뻐요. 짧을수록. 모음이 예쁜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해주는 글자 있죠.
이런 부분에 이런 색들은 길면 예뻐요. 더 이상 뒤에 다른 글자가 오지 않을 때, 뒤에 글자가 계속 오는데도 길게 뻗어져 버리면 가독성이 약간 떨어지면서 글자가 약간 지저분해지는 느낌 있죠. 자, 처음에 두껍고 얇은 사랑 했으니까 얇고 두껍게도 한번 와야 되겠죠. 얇고 길고 두껍고 짧게. 자, 두껍고 짧고 얇고 길었으면 반대로 얇고 길고 두껍고 짧게, 그 다음에 살짝 이런 획들을 기울게 해주시고, 아까 이 부분 더 얇고 두껍다 하면 이제 두껍고 얇고 두껍고 얇고, 항상 받침이 되는 이응이나 해응 같은 경우 얇게 표현해주면 예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주시고, 이제 반대로 한 번은 이렇게 안쪽으로 왔다면 그 다음은 살짝 꼬아서 느낌을 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아 같은 경우도 살짝 느낌을 주시고, 여기 떨어진 부분 확인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해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모음이 안쪽으로 들어간 사랑을 쓰셨으면 이제 바깥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리을도 살짝 다르게 한번 표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사랑이나 감사나 이런 글자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자, 이런 글씨체도 표현을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고 넘어가셔야 자연스럽게 나중에 다른 글자를 쓰실 때 획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랑합니다. 글자를 쓰시고 연습하실 때는 항상 간격을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모아서 써주는 연습을 하셔요. 나중에 글자가 굉장히 많은 글귀를 쓸 때 이렇게 붙여쓰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캘리그라피로 어떤 글귀를 써달라 할 때 굉장히 글씨가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글귀가 복잡해 보이면서 종이 한 장에 그 많은 글귀를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모아서 써주는 느낌으로 글씨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글씨 연습을, 변형에 대한 연습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엽서지에 글귀를 완성해보는 연습을 할게요. 보통 이렇게 수채화 물감 쓰실 때 붓은 화홍붓 세트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비를 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3호 정도를 가장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엽서지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분모가 우리 붓펜의 크기와 가장 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물감 같은 경우는 수업을 다닐 때 간단한 12색 정도를 항상 구비를 하라고 해요. 시감을 이렇게 다양한 고체 물감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나한테는 색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감을 짜서 색을 유사색 위주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물감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활용도는 더 좋긴 하겠죠. 이렇게 농도 조절은 물의 양에 따라서 색의 강약, 맑고 탁한 정도가 이제 결정되는데, 물의 양에 따른 색의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물의 양에 따라서 먼저 됐죠. 그 다음에 물을 한 번 더 넣어서, 물의 양에 따라서 색깔은 같은 색인데 물을 내가 어느 정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살짝 색이 연해지죠. 물이 너무 많다 할 때는 고추로 살짝 흡수를 해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좀 더 많이 넣어 볼게요. 같은 색인데 물을 내가 어느 정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의 차이가 점점 연해져요. 이렇게 진한 색부터 연한 색으로 농도를 한번 조절해 보시고, 같은 색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칠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어서 칠하기는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이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색깔로 해서 물의 양에 따라서 농도를 조절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다른 색을 이어서 칠하는 거예요. 물감이 마르기 전에 하는 거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색의 강약, 맑고 탁한 정도가 이제 결정되는데, 물의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바로 마르기 전에 연결해서 이렇게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게 이어서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표현인데요. 자연스러운 색의 단계 표현이라고 많이 보셨죠. 그라데이션은 사용하려고 하는 색의 제일 연한 색을 밑색으로 잡고, 칠하려는 면 전체에 칠해준 후에 물이 마르기 전에 더 진한 색을 만들어서 어둡게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에 칠해주는 거예요. 순서는 연한색, 중간색, 진한색 순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물에 물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색 경계가 생기는 부분은 깨끗하게 헹군 붓으로 문질러주세요.
진한 색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진한 색으로, 붓을 완전히 깨끗이 쓰신 후에 더 진한 색으로, 약간 마르면서 진한 부분에 경계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마르게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떼어주면 나무 느낌이 나겠죠. 수채화 엽서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나뭇잎 그리기나 작은 꽃잎 같은 거 그리기를 할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나뭇잎 그리기를 먼저 해볼게요. 나뭇잎을 생각하면 항상 줄기는 나뭇잎보다는 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한 나뭇잎 줄기 표현해 주실 건데, 나뭇잎 줄기를 연습이지만 항상 엽서지도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줄기가 항상 곧게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항상 사선으로 최대한 붓끝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더 긴 줄기도 있을 수 있겠고 더 짧은 줄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길고 짧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줄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줄기를 항상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잎은 뾰족한 잎도 있고 둥근 잎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먼저 잎을 칠해줄 때는 위에부터, 줄기 첫 부분부터 왼쪽 오른쪽을 뾰족하게 세워서 가운데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서 또 하나 둘 가운데 채워서 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 둘 가운데를 채워주면서 붓끝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양쪽으로 가져다가 하나 둘 하나 둘 가운데 끌어다가, 보시면 물의 느낌 때문에 끌어오면서 모아지는 이 부분이 진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한 색깔로 끌어당겨서 가운데에서 붓끝을 세워주고, 끌어당겨서 가운데에서 붓끝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나뭇잎과 나뭇잎과 나뭇잎이 같은 곳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살짝 다른 느낌으로 또 하나 둘 가운데 끌어주시면서 붓끝을, 물이 너무 많다 하시면 다시 물기를 닦으시고 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가운데로 하면서 붓끝을 세워주시면서, 자, 이렇게 붓끝을 세워주시면서 들어준 부분에 물기가 머금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했지만 처음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의 농도 차이로 이렇게 연하고 진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은 연결됐죠, 이파리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살짝 연결되지 않고 사선으로 오게끔 이렇게, 또 이쪽도 사선으로. 자, 조금 연하다 하시면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떨어뜨려 주시고. 자, 이파리가 한 번은 동일한 곳에서 잎사귀가 솟아났으면 한 번은 살짝씩 다른 느낌으로 와주시고, 둥그스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살짝 둥글게 말아서, 여기가 많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선으로 둥글게 먼저 해줄 건지, 꽃의 느낌을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그런 느낌을 한 번씩 그려보면서 가시기 위해서 이런 느낌을 하시는 거고, 좀 물기가 많은 경우는 잘 안 마르니까 한 번씩 붓으로 쓰면서 빼주시고, 거기에다가 나는 음영을 좀 주고 싶다, 처음에 시작했던 색깔보다는 끝쪽 부분에 살짝 더 진한 색으로 끝에 쪽에다가 살짝 물이 마르기 전에 톡톡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잎사귀 사이가 살짝 벌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여기가 이게 같은 부분에서 왔으니까 여기는 또 사선으로 한번 약간 커피콩 모양 느낌으로 떨어뜨려 주면서, 글씨는 글씨 연습만 할 때는 조금 지루하다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글씨 연습을 조금 열심히 더 해주시고 그림을 들어가 주셔야 나중에 글씨와 그림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시간에 조금 내가 실력이 확 늘진 않겠지만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잘 나와요. 자, 잎사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일률적으로 그 느낌을 표현하지 마시고 살짝
비스듬한 느낌, 또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모양을 살짝 다르게 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금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색깔로 물 조절만 조금 다양하게 해주시면서 붓의 터치감으로 해서 어느 붓끝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색깔을 또 다른 색으로 벌어진 느낌으로 한 번 더 했죠. 이런 느낌 해주시고, 꽃그림은 항상 간단하지만 자주 쓸 수 있는 꽃그림 중에서는 꽃의 입모양이 4개인 입모양이 있고요. 자, 4개이지만 서로 잎 크기가 다르게 또 5개인 입모양, 동그라미가 5개인데 크기가 다르게, 살짝 음영을 주고 싶다고 하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꽃잎의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르는 시간 기다려 주시고, 꽃잎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잎사귀도 있어야 되겠죠. 잎사귀도 큰 잎사귀 옆에 작은 잎사귀, 큰 잎사귀 옆에 작은 잎사귀, 큰 잎사귀 옆에 작은 잎사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꽃술은 항상 진한 색의 꽃잎일 경우 꽃술이 밝은 색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한 색의 꽃일 경우 꽃술이 살짝 진한 색으로 들어가 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미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장미는 잘 사용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또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처음에 동그라미에서 연결되게 가운데로 통통하게 연결될 듯 연결이 되지 않게 살짝 가운데로 통통하게 연결될 듯 연결되지 않게, 또 가운데가 솟아나게, 가운데가 솟아나게 꽃잎과 꽃잎 사이에를 연결해 주시면서 밖으로 갈수록 조금 연한 느낌으로 색으로 하는 것을 보시면 나뭇잎을 한 가지 색으로 하시면 이런 느낌이시고, 채색할 때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해주고 싶으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붓끝을 세워주면서 물기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이 부분이 마르면서 어둡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색으로는 이렇게 붓끝을 세우면서 마무리에 붓끝을 세워준 느낌인데 나는 좀 더 진한 느낌의 색을 넣어주고 싶다 할 때는 살짝 더 진한 색을 얹어주시면 돼요. 온전하게 이렇게 오시다가 살짝 더 진한 색으로 연결해 주듯이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조금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는 부분은 붓끝으로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명암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좀 줄기로 연결하고 싶다면 아직 마르기 전이니까 이 상태에서 붓끝을 최대한 세워서 끝까지 한번 잡아 다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연습이지만 이 상태로도 글씨가 가능하세요. 이 상태로 내가 연습한 줄기, 항상 연습이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진한 색, 마르기 전에 좀 뭉쳐있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잡아 다니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붓끝을 세워서 그대로 끌어당기듯이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다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언제나 행복하세요 한번 써볼게요. 아까 얇은 펜으로 항상 마무리를 했죠. 이런 부분도 살짝 표현, 연습도 항상 작품을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하신다고 치면 항상 연한 색으로 먼저 이렇게 윗부분 그라데이션 느낌 준다고 하고, 그 다음 색 물이 마르기 전에 그 다음 진한색 물이 마르기 전에 물이 마르기 전에 항상 이렇게 3개의 단계별로 단계별로 두 가지 정도 해주시고, 연습이지만 약간 작품을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바로바로 연습인데도 글씨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색으로 바닥을 꾸며주시고, 이렇게 말랐으면 간단하면서도 쓸 수 있는 문구 써볼게요.